전남은 절반 이상의 시군이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그 상황이 심각한데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첫 지역 토론회를 전남에서 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2004년 200만 명대, 2017년 190만 명대가 무너진 전남 인구. 지금까지 181만 명대까지 떨어졌고 180만 명대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전남을 비롯한 지역은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 지난 4월 지방소멸 대응연구 TF를 발족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첫 지역 토론회를 전남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전남지에서 그 모델, 어떤 답안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들은 지역 발전 정책이 SOC 확충 등 경제자본 중심으로 이뤄져 온 점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교육과 노동, 복지, 문화와 같은 인적, 심리적, 사회적 자본 축적에 비교적 소홀했다는 겁니다. 또 인구 감소를 당장 막기 어렵다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와 같은 이민 정책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제는 인적 자본이랄까요? 심적 자본이랄까요? 사회적 자본을 동시에 확충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중앙의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 영향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걸 좀 국회 차원에서 많이 반영을 해주면은. 전남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지방 소멸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국회 입법조사처. 전라남도와 지방 소멸 대응을 비롯한 현안 공동연구와 정책화 등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전남 지자체들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리모델링은 물론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현재 전남 인구는 181만여 명.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층의 인구도 최근 5년 동안 6만 7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한 개 군 단위 전체 인구가 줄어든 셈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된 전남 16개 군 단위 지자체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로 우리 전라남도의 전림마저도 이태로운 상황에서 청년층을 붙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만원 주택 1,000호를 2035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84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해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재원은 청년주거안정기금 680억 원을 조성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공공임대아파트보다 최초 거주기간도 늘리고 전남개발공사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청년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또 신혼부부에는 34평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34평 이 전용 면적까지도 구성하는 그런 임대아파트를 만들겠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수도권과 도시로 집중되는 청년층의 발길을 잡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21년 전 조사에 비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보성군에서 가장 사람들이 모이는 보성읍내입니다. 기차역이 있어 보성에서 번화가지만 청년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70, 80대 노인들입니다. 젊은 여자들도 없고 젊은 남자도 없고 다 노인들만 있어. 60이면 젊은 사람이. 읍내에서 벗어난 다른 마을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주민 대부분이 70, 80대로 마을을 떠난 주민들이 살던 빈집이 눈에 띕니다. 한때는 300명이 넘는 주민이 살았던 이 마을은 어느새 인구가 97명으로 줄어 곳곳에 빈집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보성군은 나름대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좀 감지가 되면서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청년층 인구의 유출을 좀 막고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청년들을 좀 끌어 들어와서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호남지방통계청이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가속화 현상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살에서 39살 여성 인구로 지방 소멸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 전남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전남 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었는데 20여 년 만에 1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고흥의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0.1로 가장 낮았는데 65살 주민 10명 중 1명이 20살에서 39살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청년 주민등록 인구 대비 전출한 인구로 나타내는 청년 순이동률도 나주와 무안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 청년 인구 순유출 추세를 보였습니다. 청년 유출 현상을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더 악화될 걸로 우려가 된다. 한편 광주의 소멸 위험 지수는 0.87로 소멸 주의 단계였고 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의 지수가 0.63으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신안군과 목포시의 통합 논의가 오는 2026년 7월 통합시 출범 목표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큰 신안군과 목포시. 신안군은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 목포시는 주의지역으로 분리돼 양시군의 통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 7월 통합 연구 영역 결과 관광객 수는 오는 2027년 2,200만 명으로 예측돼 통합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통합 찬반 조사에서는 목포 시민의 81.3%가 찬성한 반면 신안군은 37.2%만 찬성해 통합 추진 동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목포시는 신안군의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시 명칭과 시청사도 양보하는 안을 제시했고 여러 가지 통합시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신목포시도 좋고요. 그리고 앞에도에 임시청사를 통합청사를 두겠다. 신안군은 목포시가 상생 과제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파악해가 그것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조례를 딱 만들어서 시행일자는 통합시부터 시행을 한다. 부칙에 명시를 하고 의회 통과 딱 시켜서. 목포시는 신안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화장로 1기를 추가 발주하는 등 약속 이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장로를 1기 6억을 잡아서 지금 곧 발주해서 연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신안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신안군도 통합에 따른 불이익 등 허위 사실에 적극 대응하는 등 호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들, 조례를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하고 지침을 바꿀 것은 바꿔서 그것이 완성돼야. 지난 2012년 통합 실패 이후 12년 만에 다시 점화된 목포 신안 통합 작업. 용역에서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통합시로 출범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통합추진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년 3월까지는 전남지사에게 통합지자체를 건의해야 하며 내년 12월 합의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박우량 신안군수와 박홍률 목포시장은 현재 통합 진행 상황은 예견된 험난한 여정이라며 양 시군 간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최근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모색하고 있는 중장기 대안은 생활 인구 개념의 도입입니다. 저마다 특색 있는 전략을 세워 인구수는 적어도 생활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벌써부터 지자체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순천시 인구는 27만 8,712명으로 도내 22개 시군 중에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순천시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몇 년 새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이유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 인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각종 예산 투자의 지표였던 주민등록 인구가 사실상 절벽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구가 적은 지방도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순천시의 경우 그동안 생태와 정원을 강조해온 덕에 다행히 이런 여건을 갖추기에 적합할 뿐더러 이번 정원 박람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인구 개념이 생활인구인데 현재 순천시의 생활인구가 몇 명인지 아직까지 통계 수치는 물론 산출 기준도 없습니다.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활인구가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활인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근 순천시를 비롯해 일선 시군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으로는 일과 휴가를 융합한 워케이션과 장기 여행, 로컬 유학, 귀농 귀촌과 은퇴자 마을 등이 추진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육과 창업, 관광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역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생활 인구가 저희 순천에 와서 느끼고 공유하고 머물다 보면 인구가 어느 정도 많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소소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수십 년 이어온 주민등록 인구에서 새롭게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면서 지방 소멸에 직면한 자치단체들이 저마다의 전략 구상에 바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의 원도심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행이나 한 달 살기 등을 통해 방문했다가 정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허연조 앵커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생활 인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민 씨는 5년 전 외국 유학 생활을 접고 목포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목포 원도심을 택한 건 무엇보다 지역이 주는 포근하고 편안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스텔을 열어 생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빈집 문제도 공청회를 열어 해법 찾기에 나서는 등 공동체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빈집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토론회 장을 펼쳤습니다.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더불어서 함께 해야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된 목원동에 정착한 인구는 지난 6년간 2,797세대. 떠나는 사람들의 자리를 조금씩 채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이른바 생활 인구의 정착입니다. 여행이나 한 달 살기 등으로 찾았다가 목원동이 좋아 머무는 이들입니다. 30대인 아영 씨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이곳에 새 터전을 꾸렸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일자리와 문화 프로그램, 대중교통의 개선을 꼽았습니다. 친구들이 만약에 내려와서 살까 고민을 한다면 한번 와서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살아보고 가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생활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이를 만큼 전국 지역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등 정주를 위한 정보의 제공,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 등 생활 인구를 머무르게 할 획기적인 정책 시행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흥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은 도시민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임대료도 없고 가전 가구도 다 마련돼 있는데요. 생활 인구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주에 사는 노경희 씨. 매주 주말마다 고흥에 내려와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손주까지 온 가족이 고흥에 모였습니다. 바닷가도 이제 한 번씩 돌고 또 토요일 날 같은데 저기 녹동 가면 그 드론쇼도 하거든요. 그것도 보고 또 먹거리도 많잖아요. 고흥에 자주 와도 숙박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고흥군으로부터 6개월간 거주 공간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이 모두 비치돼 있고 임대료도 무료입니다. 올 여름 너무 뜨거웠잖아요. 어디 다른 데 갈 엄두도 안 나고 그랬어요. 일단 고흥에 오면은 나를 반겨준 집이 있구나. 고흥구는 지역에 정기적으로 머물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 건물로 방치돼 있던 옛 한전사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현재 1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생활인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정착까지 유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향후에 농촌형, 그리고 어촌형, 그리고 섬체험형 등 다양한 거점별로 스테이를 조성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 참가자들께서 고흥에 정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고흥구는 내년 상반기 고흥에 살아보고자 하는 2기 참가자 12세대를 이번 달 안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